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5월 달인가요? 제가 여기서 강의를, 뭐 강의라기보다도 2시간 동안 귀중한 시간을 제가 허비한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더 잘하려고 그랬는데, 몸이 좀 제가 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좀 어눌하게 해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뭐 종명조난이라고 했지만, 이 책을 제가 2005년도에 낸 책인데요. 이 종명은 뭐 나중에 이제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 대도주의 대도주의 명의로 발언한 공문을 종명이라고 하는데 이 종명은 이제 그 앞에 우리 천도교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대연에 따른 종명이기 때문에 사실 대연을 먼저 좀 공부를 해서 살펴본 후에 이거 해야 되는데 에, 조금 저걸 해서 제가 앞부분엔 좀 종명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그 후에 이제 종명을 좀 하겠습니다. 예, 제가 원래 설명하기를 좋아하는데 지금 몸이 좋아서 그냥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천도교 동학시대에는 이제 에, 대진사님이 신유년에 포독을 해가지고 이제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장소가 필요해서 정한 것이 이제 접이고 접소고 그 접소에서 이제 또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접수의 관리가 필요해서 만든 것이 이제 접장입니다. 예,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동학혁명 당시에 접주가 이제 책임자가 생겨가지고 기포할 때 접주가 이제 생겼는데, 그러다가, 근데 이 시절에는 사실 우리가 지금 많은 학자들이나 우리 교단에서, 저는 이제 동학시대라고 이제 시대를 구분하는데, 동학을, 관변기록에는 이제 동학도 또는 동학공비 또는 동학교도 또 일반 학자들이 많이 쓰는 것은 동학교단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교단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는 건 이제 뒤에 좀 설명하겠습니다만, 동학은 도가 아니죠. 종교 명칭도 아닙니다. 우리 동학의 네, 천도의 명칭은 무국대도죠, 무국대도.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무국대도이기 때문에 이 무국대도를 공부하는 것이 동학이라고 그래요. 대인사님이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동학시대는 천도교 시대하고 합쳐서 얘기한다면 맹학이 말하자면 싹이 트는 이런 시대가 아닌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종교 정치 시대 또는 신인 시대로 또 동학이 이제 좌도로 지목을 당했으나 도인들이 단결해 이제 동학혁명이라든가 뭐 복합상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그때는 그게 그 단체가 뭐냐 그걸 이제 뒤에 이제 종용에서 나오는데 그걸 우리 교단에서는 중단이라고 해서 중단 무리죠 무리. 응? 근데 이게 이제 공식적인 이제 말하면 중단인데 이제 학자나 일반 우리 교중에서도 공학교단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그거는 합당한 명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학을 천도교로 선포한 이제 종교 의식 시대에는 이제 제도와 규칙을 제정하지 않으면 종교의 그 면목을 갖추기가 어려우므로 유문, 불문, 선문, 선교요. 이 제도의 시의를 참작해서 교회 제도를 제정했다고 이렇게 이제 종용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교라는 말도 그러니까 이 천도교를 선포한 이후에 최초로 종교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종교라는 뜻도 영어로 보면 뭐 리리전이지 않습니까? 그 리리전이란 그 어원을 보니까 라틴어로
리리지어인가요? 뭐, 해가지고, 그게 어떤 바인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묻는다는. 근데 그 영어는 잘 제가 모르겠고, 한자로 이 종자가 마루 종자인데, 이 종자가 원래 이 집 안에 볼시자인데, 그 볼시자가 원래 볼시자가 아니라 집, 이 대청마루에, 대청에 제사 음식을 이렇게 쌓아놓는 모양입니다. 이 종자가.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종교라는 한자를 의미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근데 우리 천도교에서는 좌우지간 동학을 에, 천도교를 선포한 이후에 최초로 이제 이런 종교란 명칭이 나옵니다. 에, 대안은 일본에서 이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일본에 당시 머무르던 본동진 오세창, 양은목 등에서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 있을 뿐, 그 밖에 별다른 뭐 특별한 교단의 기록은 없습니다. 따라서 대안의 취재와 내용만을 다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제가 교인이기 때문에 의암성사라고 해야 되는데, 편의상 그냥 손병이라는 이름을 손병이 뭐 최여제후 이렇게 명칭을 사용하겠습니다. 손병이가 동학혁명 실패 후에 동학의 종교체제의 전원과 함께 국가의 정치개혁을 위한 문명개혁의 방향을 모색했던 일본에서의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5년이라는 기간이지만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막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살펴보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905년, 이제 1905년은 이제 노일 전쟁이 끝났죠. 10월 달에. 12월 달에 이제 손병희는 동학을 천독으로 선포한 후 이듬해 1월 28일에 귀국을 해서 2월 1일부터 한성의 중앙본부를 설립하고 천도교 대안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제도가 이제 갖춰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이제 한성에 육임소를 설치하고 본동진 오세창 양옥 등으로 하여금 대안을 제정케 하고 궁을기, 지금 궁을장이죠. 천도교 궁을기는 이제 당시에 이제 오세창 선생님이 만들어졌다고 전해집니다. 궁을기를 교회를 찾는 분들이 이 궁을기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궁을기가 무엇을 하느냐.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도 확실한 적이 없어요. 여기 보면은 교단의 원로들이나 또는 교직자분들께서도 이게 설명하는 걸 보면 뭐 주역에 따라서 뭐 궁금을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주역에 따라서 음과 양 뭐 이렇게 또는 무슨 뭐 교감유록에 따라서 뭐 그런 것을 설명하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저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이제 오세찬 선생이 이걸 만들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세찬 선생은 우리나라 전과학자의 제1인자입니다. 전과. 전소를 파는 전과학자의 1인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설을 통해서 이분이 만들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 전설을 보면요. 이 궁을기에 있는 그 모양이 이 마음심자입니다. 이 마음심자는 뭐냐면 심장이에요, 심장. 이 심장 모양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마음심자가 아닌가. 또 우리 천도교가 핵이 뭡니까? 심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궁을기는 마음심자다.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오면 점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교단에서 확실히 이게 뭐 이건 어떻다 하고 오세찬 선생님이 생전에 계셨으면은 여쭤봤을 텐데 여쭤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만들고 그다음에 교빙은 말하자면 증명서의 신분증. 에, 우리가 이제 갑진대 때도 이제 일진회 때도 그 신분증을 발행했고 현재도 우리가 교빙을 원래 발행을 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그걸 실천을 못해서 그렇지 교회 입교를 하면은 교인이라는 어디 소속이고 언제 입교를 하고 이런 신분증을 만들어줘요. 이렇게 조그맣게. 근데 지금 그걸 안 오고 있죠. 이제 교빈 100만 매를 인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교인이 몇 명인데 100마를 했을까 하는 건.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왜 100만이라는 기준이 나오는가 하는 거는 이제 종룡을 이제 설명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간지에 12월 20일부터 일간지에 매일 대한매일신문, 황성신문, 제국신문 이런 신문에 대도주 손병희 명의로 그 광고를 냅니다. 천도교가 동학 이어서 46년이 됐는데 45년이 됐는데 우리가 교당이 하나 없다. 교당은 바로 이게 이제 의암성사가 이제 많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교당이라는 것은 교회당이라는 것은 종교의 표준이다. 이게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시고 바로 이제 그 교회의 표준이 되는 교당을 지켰다. 명년 2월까지는 교당을 지켰다. 이제 그런 걸 광고를 이제 19번인가 이렇게 이제 매일 이렇게 냅니다. 이것을 이제 최초로 이 대도조라는 명칭을 해서 손병이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세상에 알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을 이제 대고천하라고 대고천하.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잘 안. 네. 대고천하 했고 요게 이제 광고입니다. 이거 뭐 제가 읽지 않아도 뭐 아실 겁니다. 뭐 구오교는 천도제 대원일세 왈 신도제라. 여기 이제 40년 됐는데 이렇게 해서 만국의 이 모든 세계의 그 종교들이 교당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건축도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이런 광고를 이제 냅니다. 그런데 이 광고 내는 뜻은 단순히 에, 광고 요건 이제 신문 원문이고요. 광고만 내는 게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위안노사가 일본으로 만명이라면 만명이고 외유라는 의미이고 그런데 하여간 우리나라에서 피체될 사람이거든요. 붙잡힐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이 갔기 때문에 일본에 머물렀다가 이제 널 전쟁이 끝나고 널 전쟁이 의암정사께서는 틀림없이 일본이 이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 10,000원도 이제 기부하고 뭐 그걸 요즘 그것도 뭐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간 의암정사님이 일산이 맞아가지고 널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에, 다시 이제 한국을 해서 내가 흩어진 교단을 다시 해겠다는 뜻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에드바른트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요것만 아니라 그 속에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것을 냈다고 싶어요. 그것도 이제 한 번 낸 게 아니라 19번을 냈다는 것은 굉장히 함축하는 뜻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 교단에 제가 5월 달에도 설명을 했는데 이 교단에서도 그렇고 학자들도 그렇고 오류가 너무 많아요. 특히 요즘 유튜브에 보면요, 정말 우리 교회를 천도교를 하면서 천도교를 논하면은 뭐 그런 것보다 하는데 아까 궁을기처럼 궁을기가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교인이 설명하면 이제 납득이 가는데 교인도 아닌 학자가 이름을 달고 손병희 선생님 친일을 했다 무슨 동학혁명이 왜 혁명이냐 응? 혁명이라는 건 정치를 정권을 뒤엎는 게 혁명인데 동학혁명을 해서 무슨 여러 가지 하여간 이 대고천하도 이게 무슨 동학의 천도교리의 비밀 이렇게 해서 제목을 달아서 이제 유튜브에 내요. 요즘 유튜브에 진짜 문제가 많아요. 가짜뉴스도 많지만 다른 정치적인 건 몰라도 우리 천도교에 관한 그런 저는 이제 저는 잘 보진 않지만은 눈에 띄니까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먼저 이제 조기주란 분이 이제 종법사까지 하신 분인데 원로제 신분이 책을 나누고 제가 하는 건 좀 하지만은 그래서 저는 사실 책을 이렇게 쓰고 그래도 사실 자료를 주로 해서 했지 실증적인 자료를 가지고 했지
지가 논평을 하는 건 거의 없어요. 지금 그런 자격도 없고. 근데 이제 이것도 보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이 천도고 대천하라는 걸 이렇게 이제 이분이, 1079년인가요? 이분이, 아니, 79년인가요? 책을 내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뭐, 지상 천국 건설, 교주 선명이, 이렇게 이제, 에, 아까 앞문장에 본 그 대고천하 문장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틀리냐면요. 1922년, 이게 79년도에 쓴 책인데, 22년 이후에는 지상천국 건설이라는 말을 용어가 없습니다. 지상천국 건설이라는 말은 23년에 청년당, 청년당 그 강령에서 우리가 이제 소득천하 관제창세 보부관리 세 개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 더해서 지상천국을 넣습니다. 천도교 청년당 강령 넣는 거거든요. 그 이전에는 이 용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조란 용어는 더더구나 없어요. 이때는. 교조란 용어는 1922년 이후에 잠시 있던 그 명칭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잘못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도 취사선택을 잘해야지 이 책이 과연 맞는 책인가 하는 것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건 이제 참고로 했는데 노열전쟁 끝나고 대고 천하를 이제 발표를 하고 대열을 만들고 손병희 선생이 권동리 오세치장 그다음 여기서 이제 박남수는 당시 그 추남상사 박인호입니다. 그 손병희 선생과 손병희도 당시는 이상원이라는 이름을 썼고 일본에 왕래하면서는 다 이제 가명 썼는데 1월 20일 날 여기 우리 교단 자료도 그렇고 밖에 자료도 그렇고요. 손병희 선생이 일본에서 선거 날짜가 또 가지각색이에요. 1월 25일서부터 2월 초순까지 가지각색이에요. 근데 이건 저는 이제 일제 자료를 찾은 건데요. 일본 쪽에서 1월 20일 날에서 28일 날인가요? 여기 또 왔어요. 이건 뭐, 이거는 좀 별개 문제인데 재미가 있을까 해서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 20일 날 이제 신바시라는데 이제 도쿄 신바시를 출발해서 오사카를 이제 와서 하루씩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오사카에 와서는 이제 법령을 이상원을 선병으로 이제 처음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료도 또 일본에서 이상원의 이름을 사용했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상원보다는 사실은 일본명을 썼어요. 가와카미 마다츠라는 일본명인데 천상우차라는 그걸 이제 집 앞에 간판에다도 이제 일본명 간판을 치고 이렇게 사용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일본 거에서 그런지 근데 이거 사실 있는 거 있는 거로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약간 가와카미 마다츠라는 일본에서는 사용을 했습니다. 고베를 거쳐서 히로시마를 거쳐서 야마구치 그다음에 셔모리세키 하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부산 24일 날 4일 만에 부산 연락선 스시마호를 타고서 부산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걸려 하루. 24일 오후에서 밤에 해가지고 그 이튿날 부산에 도착하고. 그러니까 또 대구 와서 하루 자고 대전 와서 하루 자고 그다음에 대전서 서울까지 28일 날 와서 오전에 이제 그때 이제 그때는 서울역이 아니라 남대문역이에요 기차역이. 지금은 서울역인데 그때는 남대문역. 남대문역에서 이제 4, 5천 명이 환영을 받았다고 하는데 재밌는 거는 그 4, 5천 명 중에 대부분이 주름막 입은 우리 조인절에 나간 게 아니라 머리를 팍팍 깎은 머리를 팍팍 깐 사람인데 누굴까요? 왜 머리 팍팍 깎은 우리나라 사람은 수리막 입은 한복을 입었을 텐데 1월이 춥잖아요. 그런데 이 머리를 팍팍 깐 사람들이 나왔을까요? 2004년에 일본에서 일진에 진보를 했죠. 진보가 일진을 했죠. 일진 회원들이에요. 일진 회원들이 천도교인이지만 일진 회원들이 나와서 환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역사 공부를 하면요.
이거 하나만 그냥 이거다 하면은 설명이 안 돼요. 반드시 그 배경이 필요하고, 배경을 반드시 안 다음에 역사 공부를 해야지, 배경을 모르고 역사 공부를 하면은 아주 오류를 범하기 쉽고 엉뚱한 내려가요. 진짜 삼천포로 빠져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요 집은 여기 이제 박남수. 이 박남수가 이제 나중에 추남나왔는데, 이분이 뭐 배우지도 못하고 나중에 4세 대도주가 됐지만은, 이분이 그 일본에 있을 때 모든 그 만 원 준 돈, 이 돈을 모으는데 뭐 천재적인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수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나중에 이제 에, 동아혁명 때 해월 전사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경성 감옥에. 그 옥바라지 하는데 그 뭐야, 뭐라 그러죠? 그 옥바라지 하는 돈. 그것도 돈이 없어요. 손병희 선생이 중국들이 모여서 옥바라지 거기 뭐, 옥바라지 뭐또 사립도 누구지 할 텐데 없는데, 돈을 이 추남상사가 박인호가 고향에 가서 교연료를 설득을 해서 그 논에 이제 파란 입도선매라고 그러죠. 나중에. 그러니까 읽지도 않은 별을 교인들한테 팔라고 그래가지고 그 돈을 마련해서 갖다 준 겁니다. 그 돈을 거의 3일은 넘게서 돈 대부분이 다 이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건 좀 그런 좀 그런 게 있어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그 마련한 방통방 상다동, 지금 이제 다동이죠, 다동. 다동에 도착을 해서 이제 오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에 이제 독립대 이제 지금 독립문 있는 데죠. 거기 독립관이 있었는데 이름이 독립관이라고도 하고 독립대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손병희 선생이 이제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와서 해도 사실은 두산이 내리면은 관원이 딱 붙들일 수도 있는데, 붙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군중들이 환호하고 아무도 이 나라의 조정에서는 아무도 붙잡는 사람이 없었어요. 죄를 사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이미 묵시적으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요 대한체제는 시간이 이게 지금 종론까지 했는데 대안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네. 이 종룡체제는, 대한체제는 간단히 설명은 대도주편, 그다음에 원직, 주직, 중앙정부, 직원, 그다음에 대교구, 중교구, 소교구, 그다음에 장실은 이제 대도주가 머무는 사무실을 장실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중앙청부,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12장으로 편제되어 있고, 부축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부축에는 이제 총칙 목차와 의회는 이제 입법이죠.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교구도 역시 지방교구에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우리가 연비라는 말이 나옵니다. 연비. 동학시대도 연비. 동학시대도 이제 교령이나 접주 같은 걸 따질 때, 무슨 접종을 할 때, 충의 대접점을 의함성사인데, 그 접주가 그냥 뭐 활동력이 있고 하는 게 아니라 연비가 있어요, 연비. 연비라는 것은, 이건 우리 천독의 고유 용어인데 이것도 우리가 정리해야 돼요, 연비. 연비는 뭐냐면, 이게 어깨 연자거든요. 이게 연자는 이제 얽어맨단 말이에요, 연비. 어깨를 얽어매면 뭡니까? 이게 저는 그랬을 때 어깨 동무라고 그래요, 어깨 동무. 비슷하지 않아요? 그 연비.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포독이죠, 포독. 포독을 몇 명을 했느냐? 그 연비한 숫자에 따라서. 그러니까 포독원 숫자에 따라서 1,500명 이상을 해야 접주.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게, 그러니까 그 전국에 이제 그걸 이제 거기 그 천주를 책임지는 사람이 천주라고 해요. 지금은 이제 연원주라고 그러죠. 일경은 연원주, 포주. 지금 말하자면 도정이죠, 도정. 도정이 지금은 200명이죠. 200명을 해야 도정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200
명일 거느리지 못하면은 소정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비가 얼마나 많겠어요. 옛날에 이제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낱말처럼 얽혔다는 얘기는 예, 예, 그 천주가 많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뭐야 도정이 지금 많은 것처럼 많기 때문에 그 많으면 이제 알력도 해결이잖아요.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행정적인 주직인 대교구를 조그맣게 크게 넓혀가지고 그 대표를 교령이라는 당시에 이제 지금은 뭐 도정 도원하지만 그때 이제 동학 시대에는 이 연비로 따지는 그 원직이 교령이에요, 명칭. 그러니까 그 교령한테 대교구장이나 대교구를 안 주면 또 마찰이 생기니까 그 원직을 가진 사람으로 주직도 줬다 이 얘기입니다. 에, 여기 이제 일, 근데 이제 이 대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바로 대도주장이에요. 대도주. 이제 이 대도주는 여기저기 썼는데 그냥 뭐 뽑는 게 아니라 이제 천의 영감으로 하늘님의 영감으로 계승한다. 그러니까 신법을 전한다 이 뜻이죠. 그다음에 도의 전체를 통례한다. 뭐 밑에는 뭐 여러분 보시면 알겠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1910년에 가면 이제 개정이 됩니다. 근데 내용은 별로 바뀌는 게 없는데 여기서 딱 제가 찝어보니까 여기 이제 1조에 이 도를 천교로 바뀌었어요. 저. 그다음에 대도조는 교를 도의 전체를 통념한다고 하는데 천독이라는 이름 바뀌었어요. 근데 왜 바뀌었을까 하는 건데 이거 이제 제가 바로 이제 배경을 설명하려고. 1910년은 이게 이제 12월 달에 개정이 됐는데 8월 달에 한일 합방이 되죠. 한일 합방이 되니까 종교 취재라고 그래서 일제가 이 종교를 전부 통결합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 에, 요 도라는 것은 일본의 도는 뭐예요? 신도죠, 신도. 그 신도하고 이게 생겨서 이걸 붙이지 않았나 이런 제가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뭐 확신한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뭐 아까 설명한 대로 이제 총무 원직과 저직은 이제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다음 요거를 이제 보면 이제 천선, 원직은 천선, 도선, 조선, 천도교죠. 여기 이때부터 이제 모든 양식이 천도교법 이렇게 천도교 이름들이 이제 맞추 대언에 맞춰가요. 그다음에 중앙총무 조직도 장치는 아까 이제 대도주가 있는 사무실이고 거기 이제 비서가 있고 자문하는 공무원이 있고 현기사는 현재도 있죠. 교령 자문 역할하는 현기사가 이제 지금 현재 윤석산 교수가 현기사 상주 선생입니다. 교령을 자문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민관, 전재관, 금융관, 소관관. 이제 행정부죠, 행정. 말하자면 이제 직권 말하면 이제 교화관, 교무관, 경륜관, 서원관. 서원관이면 서무관이죠. 그다음에 이제 요 이제 지방도 역시 이제 똑같아요. 똑같이 이제 갔는데 관 대신 지방에서는 이문관이 아니라 이문 제자를 썼어요. 제자를. 그 제자를 써서 지방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총축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것은 교단에서 민회, 아까 그 진보 있죠? 진보회나 일진회, 또는 학교, 회사 이런 법단을 개인이 아니라 이게 법단, 법인체를 설립하고 운영을 할 수 있다 하는 걸 이제 대안에 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배식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기도식이라든가 이런 거. 성화에는 이제 지금 뭐 시식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교빙 연동. 그리고 재밌는 건 이제 이때 다시 이미 여비라든가 교초비라든가 인장이라든가 아주 세심한 것까지 이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사법부죠, 사법부. 외에는 행정부고, 요거는 이제 사법부는 재밌는 게 이제 배심 제도로 되고 있어요. 30년 지방교구에서 이제 심의하고 안 하면 이제 대교구서, 중교구에서 안 되면 대교구까지 가고, 대교구에서 해결 안 되면 중앙총무로 가는 30제도 제거했고, 특히 재미있는 거는 배심제를 하고 있어요. 그 지금도 우리도 지금 배심제를 뭐 일부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 배심제가 미국 같은 데는 뭐 전적으로 사용하는데, 이게 필요한 건데, 이미 이때 우리가 배심제를 사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재밌는 거는 이제 세부적인 이제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이제 의회죠, 의회. 예, 입법부. 그래서 이제 입법부는 이제 뭐 아까 있던 뭐 중앙정부 기관별로 해야 하는 관내, 부회, 총회, 교부회 여러 가지 이제 입법부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종료권 오늘 못하더라도 대양권만 오늘 좀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양해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 대안을 만들었는데 대안을 뭘 보고 만들었을까는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아무리 뭐 손병이나 권동열, 오세찬, 양아무리 천재라 하더라도 어떤 모델이 전범이 없이는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는 우리나라 이런 서구시 말하자면 입헌 군주제인데 우리나라 이 대안이 입헌 군주제 없이 돼요. 이런 것을 과연 떻게 연구해서 만들었을까 하는 게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이 이제 논문도 쓰게 됐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메이지 헌법, 일본의 메이지 헌법을 전범으로 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 변천사를 지금 여러 동안 쓰고 있는데 이걸 비교해봐도 거의 뭐 맞다고 보는 것이 개연성이 아니라 거의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이제 양한목이라는 인물을 좀 소개해요. 양한목 씨는 전라도 농주 분인데 1890 동학혁명이라는 때 이제 탁지부는 이제 이조시 때 재무부죠, 재무부. 재무부 주사로서 농주 세무서 직원으로 일하다가 무엇 때문에 일본 갔는지 모르지만은 1902년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제 의암성사를 뵙고 동학에 입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보에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1905년에 이제 잠깐, 이게 이제 의암성사 지시를 받아서 한지는 모르지만, 와서 이분이 이제 헌정연구회라는 데 회원으로 활동을 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헌정연구회는 이제 이준 여사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윤여정. 그 다음에 여기 회장이 장기겸인데, 이 장기겸이라는 분은 군 출신입니다. 군 출신인데, 이 동학혁명 때 동학을 토발도 하는 그런 군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전향을 해가지고 천도에 입교했어요. 그래가지고 1910년에 이분이 경성교구, 서울교구 대교구장을 합니다. 교구장을 하다가 3.1운동 때 피체돼가지고 경성 감옥에서 옥살하셨어요. 이런 분이 이제 헌정연구회 했는데 이 양한목 씨가 이 헌정연구에서 연구한 게 바로 입헌군주제예요. 그 입헌군주제를 연구해서 이분들이 다 그 입헌군주제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헌정요율이라는 책을 발표합니다. 그 여기 헌정요율가 이제 한강신문에 발표를 했는데 그 서문에만 양한목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전체는 그 헌정연구에서 지었다고 되어 있지만은 서문에 양한목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양한목 씨가 주관을 해서 이것을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이 메이지 헌법은요, 국가의 본의, 국가와 황실을 분별하고, 군부와 정부의 권한, 국민의 권리, 의무, 그 다음에 독립국가 자주 및 이렇게 했는데, 이거 저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에, 매우 이제 대언하고, 요 메이지 헌법 조금 좀 잘 보면요. 원 이름은 히토 히로부미. 제가 발음이, 몸이 안 좋아서 발음이 이해하세요? 히토부미가 대단한 인물입니다. 우리는 이등방문이고, 우리나라에 물론 뭐, 저거지만은, 일본에서는 대단한 인물이에요. 1889년에 이또 히로부미가 이제 주도로, 독일 고문의 주도로 이제 메이지 헌법을 이제 만드는데, 에, 에, 메이지 메이지 시대가 언제냐? 1868년이죠. 그러니까 공간이 있죠. 금방 된 게 아니에요. 메이지 헌법. 이번 메이지 헌법인데 이제 메이지 천황이라고 그러죠. 명치 천황. 그 명치 천황 본명 아세요? 그, 그 우리 천독에 특히 이제 경전 공부하다 보면은 뭐 요순지대서부터 사마오제, 요순지대 중국 역사는 딸딸 외웁니다. 네? 뭐 삼국시대 아니면 무슨 뭐 춘추 전국시대 거의 많이들 공부해요. 뭐 경전에도 많이 나오니까. 또 동양 고서에서 이제 사서상경도 많이 공부하고. 일본이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일본 믿고 임진왜란을 생각하던가 외적이라고 하지만은 옆 아닙니까? 중국도 옆이고. 근데 일본 역사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피지기라고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뭐 명치천왕 이름이 뭐면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무스히토지, 무스히토. 그죠? 일본 일대 초장이 누굽니까? 신무천왕이 신무. 진무죠. 일본 발음은 진무고, 한문은 신무고. 어? 그 일본의 저기, 메이지 천황이 122대예요. 123대 누구예요? 무시토라고, 다이쇼, 그죠? 대정천황. 그 다음에 소화천황, 24대. 소화 이름 뭐예요? 히로히토죠, 히로히토. 히로히토 모르세요? 히로히토. 덴노헤이가 히로히토. 히로히토 다음에 이제, 아키히토. 그 다음에 나루히토. 지금 나루히토죠. 응? 영마. 그죠? 영마 덴노. 영마 덴노. 근데 이게 우리가 아주 일본을 알아요, 이런 거라는데. 근데 이제 여기 특히 재밌는 것은, 이게 1899년, 이게 1890년 시행되는데, 2차 대전 끝나고 메가더 장군 일본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 메가더 장군이 원래 이 메이지 헌법이 대일본 제국 헌법 이름 이거를 에, 전후 1947년까지 썼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놀랄 일은 그건 한 60년 동안에요. 단 한 번도 글자 하나도 고치지 않았어요. 글자 하나 수정도 않고 개정도 안 했어요. 일본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 천동에는요, 앞으로 이제 종명이 나오겠지만, 우리 천동에는 1년에도요, 수십 번 고쳐요. 음, 우리 지금 120년 아니에요? 120년. 근데 120년인데 한 100년 전까지 하는데, 100년 동안에, 100년이 아니라, 지금 이제 1906년 천도교로 한 시대부터 한 70년 동안 우리는요, 이제 대학을 했다가 종원을 했다가 한때는 분열될 때는 법전이 없어요. 불문법이라 해가지고 그냥 규정만 그때그때 규정만 가지고 했다. 네, 청약을 했다. 교약을 했다. 아, 그가 말하기 전에 또 고쳐. 지금도 그래요. 우리 교단에. 교령이 바뀌면 또 고칩니다. 교원 고쳐요. 계속. 지금도 아마
이거 거의 20번 고쳤을 거예요. 1950년 이후에 그렇게 많이 고쳐요. 이건 얼마나, 그게 이제, 어, 이런 얘기 뭐하지만 그 단체가, 그 국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본이 이게 나쁜 놈이지만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거 고친다는 얘기는 싸운다는 얘기죠.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반목이 생기고, 그렇게 자꾸 고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오면 이게 필요하니까 고치고, 저 사람이 오면 또 고치고. 그렇잖아요. 근데 위에서 고쳤으면은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고쳐요. 응? 뭐 법통 싸움, 그래서, 요거는 제가 뭐 배울 건 아니지만은, 약간, 요거는 뭐 저 독일 프로이센 얘기, 바이마르 유명, 바이마르 헌법은 유명하죠. 이 독일은 당시 연방이에요, 연방. 이 프로이센은 그 하나의 그 맹주입니다, 맹주. 그 연방 중에 한그 지방의 맹주예요. 거기 헌법을 영향을 받아서 이제 왕권주의죠, 왕권주의. 이게 바로 뭐 이거 뭐 볼 것도 없이 하여간 일본 여기 이제 제1조에 보면은 대일본 제국은 만세일제로 천황일 통제.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네? 이건 뭐 따질 것도 없어요. 만세, 만세 동안에 네? 천황이 바뀔 때까지도 천황이 이 나라를 통치한다 이거예요. 응? 3조, 천황은 신성함으로 이를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 지금 일본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천황 아니야? 지금은 물론 이제 뭐 적십자 총리나 하고 이제 명목상은 있지만은 정치 개입은 않지만은 그래도 일본이 무슨 문제가 되면은 천황이 딱 중심이 되거든요. 네? 막 분란이 생기고 그러면 천황이 딱 나가서 이렇게 나오면 천황을 탁 든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없어요. 저는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여담입니다만 이 민주주의가 다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도 뭐가 있어야 돼요. 기둥이. 그죠? 뭐, 떴다자는 얘기. 그 이제, 우리 천덕에도 의암선생께서 지금 여기 그 대고천하 이거 하기 전에 일본에서 1904년 진보를 하시면서 나라에다 상소를 하죠. 삼존론을, 삼존론. 삼존론. 삼존론 아시죠? 공부 안 하셨어요? 도전, 재전, 언전. 네? 재전은 우리 경제적인 거고, 언전은, 언전이 뭐예요? 말자로는 그게 아니고, 외교, 외교. 네? 외교를 해요. 그 다음에 도전.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심점이 되는 주교가 있어, 주교. 그래서 의암선사가 나라의 조정의 상소하기를 나라에는 주교가 있어야 된다. 네? 주교가 없기 때문에 싸움이 나고 분란이 됩니다. 주교가 있어야 된다. 그걸 주장한 거예요. 그걸 주청한 거예요. 나라의 주. 의암선사의 욕심은 그것을 바로 천도교가 주교를 삼아야 된다. 그 뜻이죠. 그때 어, 우리 조정이 의암선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했으면은 네? 우리가 일제 나라도 식민지가 안 되고 지금 저희가 혼란해서 지금 만일 천도교가 주교가 돼서 있다고 그러면은 네, 우리 천도교 교린이 한마디 딱 하면은 여당이고 야당이고 다 네? 의암종사가 생각하는 꿈꾸는 거지 그거는. 왜 의암종사가 조그만 종단을 하나 하는데 왜 이게 메이지헌법 같은 이 메이지헌법은 국가헌법 아닙니까? 우리 대한도 국가헌법 똑같아 거의 보면요. 조그만 무슨 지방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암성사의 그 원대한 꿈을 진짜 알아야 돼요. 물론 교리도 중요하고 법설도 하지만요. 그렇죠? 그 우리 교인들 지금 그런 걸 좀 자각을 못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대헌과 매의헌법 뭐 지금 얘기한 게 다 이제 했는데 아까 왜 저기 1910년에 개정을 했냐면 바로 신도국 교화운동
이런 것들이, 요건 지금 메이지헌법으로 설명한 겁니다. 신도를 국유화하고 모든 종교를 이 신도를 두고 다른 종교를 그렇다고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응? 이 일본의 신도는 국교지만은 더 무서운 종교가 있죠. 불교죠, 불교. 100개에서 덜 불교. 불교고 양대 교입니다. 네? 근데 이 불교는 외대 종교지만은 신도는 일본 토속 종교이기 때문에 일본이 이 바로 메이지 헌법에서는 신도를 의사 주는 거예요. 또 여기 이제 종교단체, 그 메이지 헌법에 종교단체 경천에 인한다. 천리리 인도. 황상을 받들고 조지를 준수할. 이 3조 규칙을 이렇게 해서 대교원, 중교원, 소교원. 아까 대교구, 중교구, 소교구. 우리 교회 대원에 있다고 했죠?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 교직을 파견해서 황제로 손자라는 국민학운동을 한다. 이거 보면요. 우리 대안하고 거의 어, 아주 붕어빵은 아니지만은 거의 같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어디까지나 제가 자료에서 하는 거지 제가 어떤 평가를 내리는 건 아닙니다. 아마 그 위해서 이번 아마 대안만 가지고 해도 한 학기를 해도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 대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짧게 지난 시간에 나중에 할까요?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